자, 이번에는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시죠. 고비마다 합의 비틀기. 일본 꼼수주의보. 이게 제목이요. 합의를 비틀기 한다. 꼼수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후 또 파열음. 요새 좀 파열음이 꽤 시끄럽게 있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 차관 명의로 죄송하다 전달했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항의하니까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 스가 정부는 뭐 정부로서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일본 위안부 합의 이후 갈등 국면마다 소녀상 이전하기로 등 합의 왜곡을 해왔습니다.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한국을 자극하는 악순환. 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일본 합의 안 된 사안을 발표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니까 주한 대사관 통해 사과했다. 근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부 차원 사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일본 경산성 뭐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일본은 논란 회피하며 대화 지속 의지가 있다. 여기 좀 보시면 지난 금요일이잖아요. 우리와 일본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원래 발표했는데 일본이 좀 기다렸다가 우리 걸 보고 나서 한 7분 있다 발표를 해요.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임의로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WTO 제소 중지 의사를 전해왔다. 우리가 먼저 WTO 이거 제소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이거 수출 규제 조치죠. 제외 조치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쪽, 어떻게 보면 일본 쪽 자기 유리한 대로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대사관 통해서 뭔가 사과가 왔다는데 또 일본 장관은 사과 안 했다고 또 얘기하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김성수 평론가.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본?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베 총리는 예. 사상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쿠라 스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20%대 예. 중반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덮을 만한 외치를 이루어내야 되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청와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19일서부터 접촉을 해오면서 예. 의지를 밝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도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미국하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예, 했고 예. 그래서 7월 1일 이전으로 다 되돌릴 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가 되면서 저런 상황을 발표했는데 예.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예. 우리와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예. 자신들이 발표하면서 일종의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뭐 꼼수, 비틀기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재용 전 의원. 네. 사실은 일본 꼼수가 좀 계속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일단은 전 매우 안타깝죠. 예.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한 예.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를 했었고 예. 이것에 대해서 합의 그 연장은 저는 환영을 했는데 예. 일본의 저 식의 그 예. 언론 플레이는 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측에서 잘 대응을 일단은 항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양국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했다. 그 얘기 아까 일면기사 전해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몸도 분석을 했어요. 유학생도 돌아와 투표했다. 성낭 민심 친중파 괴멸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뭐 거의 80% 가까운 그런 득표를 거뒀거든요. 자리를.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럼 앞으로 홍콩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홍콩을 바꾼 피플혁명 행정장관 직선제도 관철할까. 지금 이 행정장관이 사실 홍콩 정부의 제일 순회잖아요. 근데 간접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진영은 이것도 직선제로 뽑게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당국은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입장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That they will take over the management of the campus, and then the police can relax the control and leave. I think this is very, very important, and I hope the efforts of all of the Hong Kongers that pay the price and sacrifice for the movement. I never imagined it will happen. But now we are the majority in the district council to show our cause on freedom and democracy. 자, 저렇게 뭐 홍콩 주민들 강조하겠지만요. 이 행정장관 직선제 얘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 당국은 이걸 한번 풀어주면 또 홍콩이 독립 얘기할까 봐 절대 안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선 의원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홍콩을 바꾼 피플 혁명이라고 돼 있지만 저는 제한된 혁명이 거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각성이 이루어진 거죠. 투표율만 보더라도 상당한 그 각성이 이루어졌고. 뭐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현 행정장관에 대해서 불신임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뜻이 반영이 된 거고, 중국에서는 홍콩 시위자들을 폭도라고 규정을 했지만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은 홍콩 시민들은 우리는 폭도가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투표 결과로 보여줬다고는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독특한 이 정치 체제, 그러니까 홍콩 행정장관의 간선으로 뽑는데 지금 홍콩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콩 시민들의 그 투표심이 분출된다 하더라도 직선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한된 피플 혁명으로 그칠 것이다. 뭔가 분명히 성과는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관철시키거나 그 이상 가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워낙 제도 자체가 중국 중앙당국에서 딱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